컬처노믹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컬처노믹스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여기 있습니다. 문화가 곧 돈이다. 문화를 통해서 돈을 얻어내는 거를 컬처노믹스라고 하거든요.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작할게요. 일단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컬처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 보통 얘기하면 예술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문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 예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문화가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적혀있죠.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예술, 사람 다 어우러지는 건데 조금 풀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진 그 자연환경이 있잖아요. 한국으로 따지자면 뭐 사계절이 있겠죠. 그 자연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본능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생활 양식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산물들을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사계절이 있으니 겨울엔 추워하는 거고 여름에는 더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아궁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온도를 뜨끈뜨끈하게 올립니다. 온도를 만들어서 이게 현대까지 이렇게 왔죠. 현대까지 와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닥난방이라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추운 지역에 특히 수출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급 아파트에는 바닥난방이 돼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한국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의식주, 그리고 사상, 언어, 종교, 의례, 법, 도덕 이런 규범이나 가치관을 전부 다 포함한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가 비슷하게 사용하는 거. 문화랑 문명.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문화는 이제 좀 정신적인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종교, 학문, 예술, 도덕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하고요. 문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뭐 생산이라던가 기술 이런 걸 문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기로는 뭐 기술 문명 이런 걸 얘기하죠. 기술 문명이라고 얘기하지 기술 문화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구분하는데 되게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문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걸 갖고 왔는데 하이컬처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하이컬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족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름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하이컬처 하면 옛날에 귀족들이 공부 많이 하고 약간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엄청 화려하죠. 밑에는 그냥 일반 좌석이고요. 그리고 여긴 다 테라스석입니다. 다 테라스석인데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여기 센터에 정말 VIP석. 이런 데서 이제 샴페인 마시면서 오페라 글라스로 이렇게 딱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딱 보는 거예요. 아, 오늘 저 공연 어떻네 저쩌네 이러면서 이제 막 평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 문화를 즐길 수 있으려면 내가 일을 하면 안 돼. 그냥 공부만 막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이 즐기기에는 조금 내용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서브컬처인데요. 서브컬처는 옛날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타쿠 문화를 서브컬처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는 약간 이 하이컬처에 반대되는 말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지를 넣은 거는 스트릿 댄스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 저희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쌍노랑이 이렇게 공연과 관계없이 쳐다도 안 보고 여기 막 사람이 날아가고 있는데 저러고 있더라고요.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거의 모든 대중예술이 다 서브컬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이거 구분이 모호해요. 왜냐면 주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서브컬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대중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 하이컬처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뭐 아니면 전공자 아니면 정말 돈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고 우리는 사실 텔레비 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춤추는 거 케이팝 보고 그런 걸 즐기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 이게 그냥 단지 서브컬처라고 이제 얘기하기가 약간 애매해요. 하지만 일단은 문화적인 구분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경제입니다. 경제.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 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내가 접근하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제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도 먹고 하니까. 경제는 지금 요 이미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전화 받으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있고 뭐 여기서도 뭐 지금 물건 갖다 옮기고 있고 저 위에서도 뭔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여러 가지 그냥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더 넓게 얘기를 하자면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관계를 의미를 해요. 경제가 경세재민이라는 한자어의 약자인데요.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옛날 그런 전통적인 마인드에서 온 단어긴 한데 현재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돈을 버는 활동 그리고 사용하는 것까지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컬처노믹스는 뭐냐 도대체. 이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지금 한국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한국이 뭔가 수출로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컬처노믹스를 많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다양한 문화활동,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마케팅이랑 약간 비슷해요. 크게 얘기를 하자면 문화 마케팅이 넓은 범주에서 여기에 속해 있어요. 컬처와 이코노믹의 합성어죠.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에 페데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1990년도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컬처노믹스. 귀엽지 않나요, 이 단어? 우리가 이 노믹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이 이후에 이코노믹스를 가지고 합성한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아트노믹스라고 해서 예술 분야만 따로 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90년대에는 개념이 조금 변했어요. 90년대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그 어떤 국가의 문화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 현지에다가 이제 뭐 제가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뭘 할 때 그 현지인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이러이러하니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현지인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화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쉽도록 해주는 게 이제 처음에 90년대에 컬처노믹스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문화와 산업의 창조적인 융합. 2000년대 그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창조, 문화 창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의 상품화, 그리고 문화를 통한 창의적인 차별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거. 그거를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때 막 미친 듯이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1997년부터 우리가 한류를 통해서 이 맛을 봤거든.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돈을 막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넓은 의미로 문화 마케팅도 포함이 되지만 단순히 문화를 사용을 해서 이걸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 자체를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걸 경제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소재로 해서 기업에서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있다가 이렇게 내릴 때 되면 굉장히 옛날 노래가 나와요. 언폴게더블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자기네 CF를 만들 때 자연주의 이미지다 이러면 모네의 그림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기업에 붙여 넣는 거예요. 사옥을 짓는데 그 사옥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옛날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명동에 있는 그 건물에 풀로 다 덮었잖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처노믹스의 활용을 조금 보시면 이건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볼빅에서 나온 디즈니 한정곰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볼빅이라는 브랜드가 골프 브랜드인데 사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이런 소모품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죠. 그리고 여자들도 스포츠할 때 뭔가를 이렇게 사고 나면 더 이상 사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을 공략해야 여심을 공략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판매 수익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 볼빅에서 고민을 합니다. 아, 뭘 해야지 여자들이 골프를 더 친근하게 느끼고 더 많은 소비를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캐릭터입니다. 볼빅이 이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프렌즈 헤드 씌우는 막 그런 인형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를 많이 콜라보를 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이게 프랑스의 동부에 메트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300km 이상 가야지 나오는 동네예요.
관광객이 거의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여기가. 근데 반시게루라는 일본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 원래 이 건축가는 종이를 가지고 만드는 종이의 예술가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곡선이나 막 이런 활용을 건축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근데 이 컨셉은 뭐냐면 아시아의 농부들의 모자를 형상한 거래요. 그래서 그 밀집을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만든 모자래요. 이거 미술관이에요. 현대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짓고 나서 이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관광객들이 막 북적북적 하면서 여기에 뭐 음식점도 생기고 관광센터도 생기고 이러면서 당연히 수익이 창출이 됐겠죠.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코카콜라에서 패션 브랜드들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코카콜라가 이미지가 몸에 해로운 음식, 저거 단 거, 저거 먹으면 살쪄, 내 건강을 해치는 약간 그런 거야. 저거 먹으면 안 좋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기업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 이 브랜드 힙한 느낌. 이 브랜드 음료를 내가 마시면 약간 그런 명품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마시는 약간 그런 굉장히 힙한 느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라는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합니다. 이게 한정판이잖아? 그래서 이걸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경매에 내놓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제대로 한번 다룰 건데요. 너무 예쁘지? 현대카드 도서관이에요. 현대카드가 정말 문화 마케팅으로는 한국에서 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컬처노믹스 그리고 뭐 브랜딩 이쪽으로는 늘 얘기하는 게 현대카드예요. 그런 관련된 강의를 할 때는 늘 빠지지 않는 게 현대카드인데, 현대카드가 굉장히 뒤늦게 카드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 많잖아요. 뭐 삼성카드도 있고 뭐 무슨 신한카드도 있고 있는데, 얘네는 점유율이 막 2%대. 현대라는 그 타이틀을 들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2%대, 3%대.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요. 세계의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콘서트를 엽니다. 현대카드 콘서트 유명하죠. 한국에 오지 않는 팝 가수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한 공연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현대카드 갖고 있지? 그럼 우리 조금 할인해 줄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꼬셔요. 그래서 현대카드 갖고 있으면 뭔가 굉장히 내가 문화인, 지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뿜뿜 풍기면서 대한민국의 3대 카드로 지금 등극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넣은 이유가 그 도시에서도 이런 문화를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도 2019년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제 전주형 컬처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2019년에 세외 수입 우수 사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계속 개발 중이에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넣은 건 제가 너무 아쉬워서였어요. 제가 엄마랑 같이 출장을 갔다가 그라나다를 잠깐 들렸어요. 이 동네에 가장 유명한 건 물론 그라나다에 뭐 그 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 타파스 투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맥주 아니면 음료 주류를 한 잔 사면 안주를 줘요. 이렇게 한 잔을 더 시키면 또 다른 안주가 또 하나가 나와요. 한입 안주 할 수 있는 게 계속 종류가 바뀌면서 나와요. 근데 이게 한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게가 다 그래요. 이 가게에서 나오는 타파스는 이런 느낌, 이 가게에서 나오는 타파스는 이런 느낌이라서 타파스 투어를 하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관광객들이 모여서 여기 의자도 없어요. 의자 막 이런 거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고 다 이렇게 스탠딩 테이블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먹는 거야. 먹고 빨리 비켜줘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 이거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아쉬워서 넣어봤어요. 리오 삼바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건 정말 그냥 브라질을 먹여 살리는 축제예요. 그래서 한국도 좀 이런 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이런 축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넣어봤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 아닌가요? 한국의 축제를 생각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인데, 이런 좌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좌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만석이죠. 저 정말 이거 가보고 싶습니다. 꼭 가볼 거예요. 언제가 됐든지 꼭 가보고 싶어요. 컬처노믹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앞으로 제가 경제 역량을 계속 진행하면서 꾸준히 이게 나올 내용이라서 이게 기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하는 컨텐츠에서 조금씩 더 필요한 내용들은 더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사이버 가수요?